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숨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처럼 오늘 우리 시장도 등락을 오가다가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는데요. 코스피는 개인 홀로 지수를 떠받치면서 힘겹게 3,000선 지켜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실적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을 보여주며 이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코스닥은 0.8% 넘게 빠지면서 간신히 천선을 턱걸이했습니다. 시총 상위 12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간 강세를 보여주던 미디어주와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복잡한 시장 속의 종목 고민들 저희 주유소 3부를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전문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서울경제TV 13주년을 기념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주유소의 위원님들께서 또 다양한 투자 팁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테마 부장이시잖아요. 네.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이 이제 조금 눌림이 심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한 2시 정도부터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이제 유동성 장세 오기 전에 좀 자주 일어나던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장은 오전에 좀 강했다가 한 2시부터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뭔가 문제가 뭐 크다 시장적으로 아니면 시황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대단하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특히 오늘 이제 그러니까 헝성 그 중국 관련해서 지수가 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좀 같이 좀 빠진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증시가 먼저 빠지면서 중국 증시를 잡아내린 건지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 다 같이 잡아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기 때문에 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 트렌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대 상단을 갖다가 뭐 터치한다든지 꼭 이래야 된다라는 룰은 없어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전저점 구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 만들어진 저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9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두고 2,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21선 구간까지 이제 뭐 조정도 나올 수 있고 전저점 구간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시장 종목들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최대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거나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럴 때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분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니까 너무 지금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목들 가지고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중이라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 두는 게 추후에 여기서 고점 돌파하고 뭐 신고가 가면 좋겠어요. 저도 가면 좋겠고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흐름은 단기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하방으로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전략을 짜셔야지 추후에 나중에 시장이 많이 하락한 이후에는 뭐 아무 대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기다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냥 무작정 오르겠지 하고 가지고 계시기보다는요.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현금화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투자 팁 챙겨주셨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세경 하이테크고요.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250원에 네, 20%예요. 24,250원의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오늘 매수하시고 난 뒤로 계속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 깊어지면서 마무리해서 이거 네. 괜히 매수했나 하고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세경 하이테크 또 종목 자체는 나쁜 종목은 아닌데 저희 네.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진단을 해주실지 바로 네. 상담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선생님. 예, 예. 이거 살 때는 어떤 매매 아이디어로 사신 거예요? 아니, 이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주 좋고 네. 폴더펀드로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샀어요. 폴더폰으로 좋을 것 같다. 예. 하하, 폴더폰. 일단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 됐잖아요. 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지금 보면 뭐 1분기 실적이 한 30억 적자가 났고 2분기가 4억 흑자가 났거든요. 네. 3분기에 만약에 이제 폴더블 폰으로 어떤 매출이 증가가 했다라고 하면 3분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161억이라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3분기 추정치가 100억이고 4분기 추정치가 86억이니까 만약에 뭐 이 추정치대로 간다라고 하면 달성을 하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2022년에 추정치가 323억 영업이익에 2023년도는 417억 영업이익이에요. 네. 그러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올해가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와야지 뭐 내년 실적도 추정치가 얼추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후년도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실적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저 위에 꼭지점에서 산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금 보면 종목이 요 조정을 받고 나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위치에서 저점 구간을 공략하신 거기 때문에 네. 딱히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손절가는 아. 혹시 생각해 두신 가격이 있어요?
손절가까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오늘 저기 해가지고 사서. 사시기 전에 손절가를 정해놔야죠. 아, 근데 오늘 샀는데 갑자기 네. 우장에 확 밀리면서 종목이 더 내려가 버렸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면 네. 정말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23,250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선생님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250원이니까 네. 대략 한 4% 조금 넘는 손실이 날 거예요. 네,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네,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4% 손실을 보지만 이 종목이 정말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추후에 또 저점 구간을 한번 더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지금 흐름상은 이 가격대를 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깨진다라는 가정을 일단 하고 보면 사실 시장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부러졌을 때 아마 손절가를 깰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네. 선생님 목표가 얼마 잡으셨어요? 이거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갖고 계세요? 그것도 안 29,000원 잡으셨어요? 29,000원. 29,000원? 29,000원이면 현실적인 목표가네요, 선생님.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요. 네, 아래로는 4%, 뭐 선생님 목표가인 29,000원 온다고 하면 20%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굉장히 뭐 괜찮은 장사 아닌가요? 그죠? 남는 장사죠? 좀 기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 폴더블 폰 향 실적이 잡혔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내년 실적에 대한 내년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길어도 한 3개월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한 28,000원 정도까지나 27,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눌림 한 차례 받고 다시 올라오면 뭐 선생님 목표하신 가격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뭐 그 전에 어떤 보신 것처럼 급등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가 뭐 하나 붙어준다고 하면 또 급등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잘 기다려 보시고 단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이 23,200원 이탈하면 추세가 아래로 열리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손절하시고 차라리 뭐 21,000원 구간이나 요때 다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려가면 또 다시 재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네. 예, 아니, 삼성전자가 실적은 좋은데 네. 전망은 또 별로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니까 또. 그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이제 특히 광학 렌즈라든지 뭐 이렇게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부품 가격을 이렇게 좀 원가 절감을 위해서 후려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카메라 모듈 쪽을 보게 되면. 특히나 삼성 쪽, 애플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삼성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을 안 시키고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에서의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3분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실적은 발표가 돼봐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해서 전망은 좋게 잡혀 있는데 그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눈에 이렇게 딱 잘 나왔네라고 안 되는 한은 뭐 좀 좋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이 추정치대로 나와준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실적도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도 폴더블 폰 또 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고 뭐 손절가만 선생님 잘 지키시면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주가는 뭐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차트상 그림이
나쁘다 했을 때는 또 그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손절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고가격대를 깨게 되면.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잘 지키시고 하신다면 뭐 4% 손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손절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네. 부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셔가지고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거 실적 발표는 언제 있어요? 10월 달이니까 11월 15일까지 다 나오겠죠. 9월부터 보자. 10월 이제 뭐 11월 15일까지는 다 나올 겁니다. 11월 15일까지는 기다려 보야겠네요. 네네. 예,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해요. 예. 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를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큰 문제만 없다면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목표하시는 가격선까지 꼭 수익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를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또 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요. 이제 11월에는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저희 주유소 3부와 함께 종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이 바로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AP위성인데요. AP위성 종목이시고요. 16,550원에 네, 10%입니다. 16,550원의 비중은 10% 네, 담으셨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3일째 상담 받아보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또 드디어 네,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게 또 그렇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 10월 한 중순경에 네. 제가 샀거든요. 예. 이제 그 누리호 때문에 샀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실패 이후에 급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며칠 사이에 한 15% 이상 손해를 봤어요. 네. 제가 뭐 조금 전에 앞전에 저기 오신 분 같이 제가 손절가를 안 정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미루던 것이 지금 너무나도 이 낙폭이 심해가지고 네, 이걸 많이 어떻게 고민이 해야 되나 되시겠어요.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누리호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바로 저희 위원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리호 관련 종목들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좀 했는데 예. 실제로 계셨네요. 네. 그래도 선생님 비중은 많이 안 들어가셔서 다행입니다. 그죠? 예. 이거 매수하셨을 때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성공하면 주가가 급등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뭐 그 이전에 누리호 발사 이전에 해먹고 나와라고 이런 그 소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보통은 끝까지- 이제 재료가 현실이 되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였잖아요. 이거 발사 일정이 예, 잡혀 예. 있었잖아요. 그러면 발사 일정이 잡혀 있는 날 당일 날 팔고 나오든지 그 전날 팔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예. 뭔가 시세가 이렇게 좀 그 전에 기대감에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뭐 100%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아마 주가는 갭 떠서 그냥 줄줄줄줄 밀리고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일정주 이런 개별주들을 접근할 때 특히나 일정이 잡혀 있는 어떤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인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종목을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종목을 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어찌됐든 선생님 지금 보유 중이시니까 중요한 거는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죠? 예, 예. 16,550원. 선생님 손절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글쎄요, 뭐 제가 그것뿐이 아니라 또 딴 저기도 내가 물리는 거가 있고 AP 시스템도 제가 물렸거든요. 왜 AP 거를 그래 많이 사셨지? 에이, 아니, 선생님, 근데 지금은요, 사실 뭐 8월 달도 장이 안 좋았고 9월 달도 장이 안 좋았고 10월 달도 지금 장 안 좋잖아요. 반등이 예. 좀 나오고는 있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물려 있어요. 예. 그러면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예,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가 매수한 이 가격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다 생각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예, 지금 당장은 뭐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빠진 거지 나중에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는 분명히 이 가격대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매수가다 하면 보유를 하시고요. 예, 예,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 비중을 일단 줄이든지 아니면 뭐 전량 손절을 하든지 그렇게 뭐 액션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마냥 기다려도 되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또 너무 고점에 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안 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왜 손절을 이렇게 고려해보고 계시냐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AP 위성이 뭐 전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뭐 1분기에 10억 적자였고요. 예. 2분기에 17억 적자였어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적자로 지금 흑자에서 적자로 지금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보면 19년도에 71억, 2020년도에 44억, 2021년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17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연초에 이 우주 산업 관련 ETF가 돈나무 뭐 캐시우드라고 미국에서 이제 아크 펀드사를 인베스트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좀 우주 관련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테마적인 이슈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지금 뭔가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보장이 안 되어 있다라면 저는 기술적인 대응을 해서 좀 잘라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특정한 가격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지금 13,000원이란 가격대 부근을 한번 지켜줬고 5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도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이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저는 AP위성은 10,000원이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000원 부근이나 10,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선생님이 기다리시게 되면 손절 못해요. 그때는 손실이 너무 커서. 예, 예. 지금 한 15% 정도 손실이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15%입니다. 예. 19% 정도 되네. 여기서 일단은 손절가는 여기서 손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내년에 누리호 발사 5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일단은 12,750원 어저께 저점이었습니다. 요 예. 가격 손절 딱 잡으시고요. 예.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시고 비중 10%에 예. 선생님이 10% 손절을 하면 전체 계좌에서 1% 손실이에요. 예. 그리고 20% 손절을 하게 되면 2% 손실입니다. 예.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놔야 되는 거니까 예, 예. 12,750원 뭐 어저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요걸 딱 손절가 잡고 이걸 예, 안 예. 깨지고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 예. 깨져버리면 그냥
아, 바로 손절. 예, 뭐 똥 밟았네 생각하고 그냥 딱 예. 털어버리세요. 아, 그리고 좋은 교훈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일정이 다가와 있는데 주가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예. 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조금 위로 올라오면 예. 손실 좀 많이 줄였다 생각하고 아, 다음에 좋은 종목 이 돈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아시겠죠? 아, 예. 네. 성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이슈가 있다면 특히 상장이라든지 이런 시험 관련해서 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들은 이 기대감에 따라서 좀 수익을 먼저 챙기고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이 가격선 잘 기억하시면서요.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OCIU. OCI 종목이시고요. 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매수가가 12만 원에 50%인데. 네, 이게- 매수가가 12만 원이시고 비중도 꽤 있으시네요. 50%. 근데 그때 16만 9천 원까지 갔는데 더 그러니까요. 가지라고 안 팔고 계속 있었더니 좋다고 네. 해서. 아니, 이번에는 실적도 잘 나왔다는데 이게 예. 계속 또 떨어지네요. 아우, 그러니까요. 이 OCI가 이제 사실 탈탄소 정책 때문에 태양광 설치로 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일에 거의 17만 원 네. 근처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못 파는 것이 아주 그냥 이때 네. 좀 수익 좀 챙겨볼까 고민스럽지 않으셨어요? 하긴 했는데요. 아니, 그냥 더 갈 줄 알고 또 욕심이 여지껏 갖고 있었으니까. 일부라도 매도를 네. 안 하셨고요, 전혀. 생각은 했는데 어느 절이 지나가 버리니까 못 오겠더라고 또 내려오니까. 그러셨군요. 예. 네, 16만 9천 원은 아쉽게 지금- 놓쳤지만 예.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아직까지 수익권이시긴 하거든요. 예, 지금 그게 오늘 지금이라도 주가가 팔려나 더 갖고 13만 원 와야려나. 선이니까. 예, 13만 원 선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 제가 이제 이게 앞으로 좋고 네. 좀 15만 원까지 갈 것 같으면 갖고 있고 네. 지금 이게 나쁘고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나 그거 여쭤보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12만 원에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예. 저희 위원님께 예.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참 수익이 아깝네요. 선생님 비중도 아니, 많이 그러게 말이오. 참나 담으셨는데 그냥 속상해 욕심이 죽겠어요. 항상 문제다, 그죠? 예. 선생님 원래는 목표가 얼마 잡으셨어요? 아니 뭐 8만 원, 9만 원 간다고 해서 18만 원, 19만 원? 예, 그래서 그때 팔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못 팔고 그냥 미자끌에다 말았네 그냥. 그때는 계속 내려오네요. 18만 원, 9만 원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도.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래서 예.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기술적인 위치에서의 지금 저항 자리를 딱 왔거든요. 그러면 예. 주봉에서도 뭐 딱 그냥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고점 추세 저항 라인이 이 가격인데 그리고 앞에 뭐 18년도 전고점 자리 저항도 있고 그러면 예. 이런 자리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아유 그냥 속상해. 뭐 그래도 지금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조금 더 내릴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까지 내려가겠어요? 글쎄요. 이게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10만 천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제가 산 다음에. 예. 선생님 사시고 10만 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아니 안 팔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12만 원에 올라왔네. 샀는데 10만 천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걸 그런데 그냥 버텨가지고 갖고 있었을 때 16만 그렇게 원까지 갔는데 예. 안 파셨어. 그때는 분명히 아이고.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셨을 텐데. 예, 그런 게 말이에요. 아주. 아이고,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린다더만.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어쩔 수 참말이야.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근데 아유. 이게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냥.
비중을 좀 선생님 분할해서 끝까지 내가 50% 있는 거 다 먹겠다 하면 욕심이거든요. 그때는 예. 먼저 그때는 100%였었어요. 근데 50% 줄인 거요. 아, 그래도 50%는 수익 실현하신 거예요? 예, 50%는 그때 48,000원에 사가지고 네네. 11만 5천 원에 팔고 그거는 그냥 놔두고 있고 아. 그냥 이거 원래 2,000주 사가지고 1,000주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참 뭐 수익을 잘 보셨는데 지금 예,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2년은 됐죠. 2년 거의. 예.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선생님 수익이잖아요. 그렇기는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먼저 판 거는 그냥 그대로 살까 말까 안 사고 그냥 있고 예. 그냥 이것만 갖고 있는 이거는 12만 원에 그냥 산 거죠. 똑같이 2,000주를 11만 5천 원인가 그때 2,000주를 다 팔으시오. 자, 그럼 팔고? 선생님 예. 이거 제 생각에 11만 5천 원까지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팔을까요? 팔아보세요. 팔고 다시 사는 게 낫겠지요? 네, 선생님 그냥 예. 뭐 사실 11만 5천 원까지 떨어지겠다 이런 거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일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10만 1,000원까지 떨어졌었어. 예. 네, 근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요게 네. 이제 올라갔던 거에 한 중심 정도로 이렇게 빠져내려온다라고 하면 예. 선생님 매수가를 좀 위협할 수 있어요. 12만 원까지 분명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냥 팔고 다시 잡는 게 낫겠지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 네. 50% 비중이니까 예. 10%만 남겨놓고 예. 나머지 딱 팔고요. 예. 그다음에 한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예. 그때부터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OCI가 분명히 좀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기적으로 눌림을 괜찮- 한번 겪고 나서 그렇게 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12만 원쯤 왔을 때 예. 선생님 혹시 기관이사나 외인이사나 이런 거 보실 줄 아세요? 잘 종목별로? 몰라요. 내가 여기 모르세요? TV만 봐가지고 예. 아, 그래요. 일단 지금은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다 팔고 있어요. 계속 팔아요. 네, 예. 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12만 원이나 11만 원 요 사이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주는가 요거를 잘 보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추세가 요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네. 내려오고 있는데 요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11만 원, 12만 원 됐을 때 10% 네. 남겨놓고 계시다가 예. 하나도 없는데 전화해서 사도 될까요? 하면 아무도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예. 그러니까 10% 남겨놨다가 예. 12만 원, 11만 원 딱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전화 주세요. 그래. 지금 저 추매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예. 아유 경제TV가 치고요. 서울 경제TV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네, 지금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하신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위원님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시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대응 전략을 굉장히 세밀하게 좀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콜마 DNH인데요. 네, 아, 이거, 그러니까는 32,300원에 30%인데요. 네네. 아, 이거 3년 넘었거든요. 3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세요? 2018년도에 산 건데, 네. 작년 8월에 120% 올라갔었어요. 120% 수익이 났었는데, 네. 또 위원님이 8만 원 간다, 뭐 9만 원 간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안 팔았더니 네. 이제 계속 빠진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 자꾸 미련이 있으니까 그만큼 음. 올라갔던 게 또 미련이 있어갖고 못 네. 팔고 그랬는데 계속 5만 원 선 지켜주더니 8월 한 20일경에 네. 그냥 완전 폭삭 내려왔더라고. 아유, 그러니까요. 3년이나 또 보유를 하셨는데 갑자기 네. 이 3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걸 또 어쩌나 굉장히 그래서 아주 진짜 속상하실 것 조금- 같거든요. 예. 저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120%까지 올랐던 게 너무 눈에 선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의원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갖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네네. 앞전 상담도 또 굉장히 큰 수익 보실 수 있었던 분이 좀 네. 수익을 못 놓치셔가지고 아쉬웠던 그런 상담이었는데 네. 또 이어서 시청자님도 같은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전화 연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유, 너무 아까워요. 120% 너무- 쓰긴 하는데 도대체 누가 8만 원, 9만 원 간다 그랬어요, 진짜. 저기 못 팔고로. 그러니까는 전문가님들이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8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또 욕심 때문에 못 팔고 있었죠. 그 내려왔을 때 또 했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네. 미련이 있어갖고 못 팔고 하다 보니까 올해 8월 달에 그냥 8월 20일경에 왕창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선생님 추세라는 게 있는데 네. 한번 상승세를 타면 관성에 의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네. 한번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면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네. 그 내리막길을 멈춰주는 무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식에서는 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금 내리막길을 멈춰주는 어떤 거래량이 하나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차트에 보시면 지금 콜마 B&H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작년에 화장품 관련주는 콜마 B&H만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한 25,000원, 3만 원대였는데 그 이유가 보면 요때 당시에는 상승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집니다. 즉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주가가 이제 쭉쭉 올라가졌고 지금 그러면 콜마 B&H가 여기서 그런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와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좀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은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 이 구간에 이제 횡보하다가 방향을 못 찾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밑으로 방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 여기 갭이 열린 구간이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콜마 B&H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계속 요 가격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위에서 손절을 하시라고 계속 손절가를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계좌에 120% 올라갔던 게 선하기 때문에 못 팔잖아요. 예. 지금은 또 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컬세 선수를 보면은요, 22년도, 23년도가 굉장히 그 실적은, 그러니까 매출 굉장히 늘어나던데. 그렇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돼 있어요. 올해 컨센서스 자체가 1,000억이에요. 1,000억 영업이익이. 그죠? 그리고 지금 반기까지 500억 했으니까 올해 컨센서스 달성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1,000억이면 얼마 정도 시가총액이 돼야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보니까는 뭐 1조 5천억 정도 되던데, 2조 그죠? 정도 되지 않아요? 2조 맞아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되면 2조에서 1조 5천억 사이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갈 폭은 열려 있다. 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기술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던 위치는 저항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네. 구간에서 팔아야죠. 한 49,000원에서 48,000원 정도. 5만 원 넘기는 희박하네요, 그럼? 뭐 실적이 다이나믹하게 좋아지지 않거나 뭐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뭐 그런 테마적인 이슈나 뭐 이런 모멘텀을 타면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이 박스권 하단 자리를 깨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항대는 5만 원이기 때문에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관점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거기 그 콜마 B&H는 화장품보다도 그 건강기능식품이 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도 있는데 네. 지금은 뭐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도 OEM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 섹터가 좋던가 안 좋던가 간에 이 회사는 자기 브랜드가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은 생각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게 주가가 방향이 밑으로 잡혀 있잖아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은 좋은데 적정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 40~50%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여기서 40~50%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 가격대가 지금 저항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횡보를 계속 5만 원대 했다고 했잖아요. 예. 횡보를 했던 이유가 자기 적정 주가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의 증가가 다이나믹하게 생겨갖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뭐 별다른 이슈는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별다른 이슈가 있어야 올라간다니까요. 뭔가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신사업을 한다든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조금은 빠졌지만 평소처럼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에서 당연히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8월 달에 장이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8월 달 장 안 좋았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적정 주가가 5만 원에서 하면 한 5만 5천 원 될 거예요. 박스권 흐름이 나왔던 구간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여주로 해서 당뇨 뭐 그 약 그거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그런 이슈가 뭐 네. 정말 기업의 실적을 크게 이렇게 터트려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컨센서스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 보면 1,300억, 1,500억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다 증가하죠. 예. 그럼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3년을 더 보유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가져가 보세요. 아마 뭐 7만 5천 원까지는 다시 올라오지 싶습니다. 3년 뭐 2, 3년 정도 더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7만 뭐 3천 원까지 갔잖아요. 예. 요게 갔던 이유가 내년의 실적을 선반영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 내년 되면 내후년의 실적을 선반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적정 주가는 일단 5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적당하게 반등 나와서 그 정도 유지를 해줄 거고 거기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기능식품에서 또 뭔가 하나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하면 성장하는 기업에는 분명히 맞으니까 이대로 그냥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요.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이어플로우고요. 네. 56,000원에 제가 10%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7, 8%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56,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했어요. 네? 오늘. 네, 오늘 매수를 하셨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약 수익권인 57,200원 선에 마감을 해주기는 했는데요.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 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 당뇨 쪽 관계되는 네네. 회사고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어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길래 오늘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되게 한 뭐 2,000원, 3,000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네.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것 같길래 제가 조금 그냥 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내일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더 해야 되겠다 했는데 유무상 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아까 시간에 거래 정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또 오늘 유무상증자 이슈 발표도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뭐 오늘 사고 나니까 정지 먹었다, 그죠? 또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그래도 소식으로, 나쁘지 그죠?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상증자는 호재고요. 네.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유무상증자를 요새 좀 하는 게 유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보니까 유상증자 받지 않아도 또 네. 나중에 매수를 하면 무상증자 가능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끌고 원래는 사실은 한 며칠 조금 한 10%에서 15% 정도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유무상증자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이 이제 웨어러블 의료기기 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번에 정부에서 이제 뭐 단계적 뭐 완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증가했을 때 뭐 이런 원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상장이 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기술이 있으니까 상장을 시켜줬을 것 같고 기술 특례로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사실 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딱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 오늘 매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자, 일단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5만 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에서 저점을 좀 계속 낮추면서 내려가고는 있었지만 이 5만 원대 가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요 56,600원이라는 전고점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단 어디가 깨지면 안 되냐면 48,0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네. 여기가 안 깨진다면 방향을 앞으로 위로 이렇게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매수하셨기 때문에 여기 48,000원까지 손절가 잡고 계시면 이게 손실이 꽤나 크단 말이에요. 한 15%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까지는 45,600원인가 얼마로 나왔더라고요. 뭐가요? 유상증자요? 네, 그거는 네. 유상증자는 사실 받으실 거 아니면 상관이 없고 나중에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혹시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손절가 얼마 잡으셨죠?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네. 손절가도 못 잡고요. 5만 원만 안 깨지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생각만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5만 원 안 깨지면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네, 5만 원 안 깨지면 사실 네. 거기 5만 원, 5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제가 조금 더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 좀 궁금했어요. 손절가는 선생님 5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이 가격 손절가 5만 원대 뭐 48,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5만 원대를 깨진다라고 하면 뭐 48,000원 깨고 내려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등 방향을 갖다 위로 지금 내리막길 쭉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쳤잖아요. 네. 요거 이제 위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5만 원을 지켜주면. 그럼 조금 그러니까 더 매수해도 아까 전에 될까요? 추가 매수를 노리시다가 지금 분할로 모아가다가 이제 이렇게 못 사시는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앞으로 사실 네. 물량은 한 5만 원쯤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때 네. 조금 더 사보고 지금은 그냥 한번 이렇게 갖고 있어 볼까요? 네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52,500원 정도에서 뭐 한 2% 정도 더 사셔가지고 10% 비중 채우시고 네.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5만 원 깨지면 손절 아니면 보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나중에 유상증자 권리락 걸릴 거거든요. 그 전에는 0.25라서 네. 10주면 2.5주? 네, 그러니까 4분의 1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그거 그거는- 걸리기 전에는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 가격 자체가 이제 바뀌면 손실로 바로 잡힐 거기 때문에 네. 주식 들어오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네. 권리락 걸리기 전에는 시세 차익이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을 거친 뒤에 지금 상승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좋겠다라고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